책골라주의 조쌤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증, 조현병, 거식증, ADHD, 각종 중독. 그런데 이상 심리 질병 중 가장 특이한 질병이 있어요. 자,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모든 심리 질병들의 공통점은 환자에게 불편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질병을 뜻하는 disease란 단어도 dis plus ease 합성어거든요. 즉 편안한 반대말인 불편감, 불쾌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병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환자들은 굳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실제로 치료나 교정이 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도덕불감증, 심리학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부르죠.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방법을 제가 영상 맨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라 각각의 용어를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편의상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통계적으로 인구의 4%라고 합니다. 많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거식증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소시오패스들은 자신을 잘 숨기는 거죠. 마사 스타우트 박사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됐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쉬운 책은 아니고요. 저자가 직접 경험한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서 몰입은 아주 잘 됩니다. 저는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궁금증 3가지를 중심으로 간단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시오패스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가장 간단히 정의하면 소시오패스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이유로 50%, 또 후천적인 이유로 50%, 반반이죠. 유전적인 소시오패스들은 대뇌 이상으로 인해 공감을 느끼는 부위가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 우정이란 단어들이나 연필, 사탕이라는 단어들이나 동일한 자극으로 인식됩니다. 후천적인 경우들은 아동학대 또는 부모 애착 결여 또는 대중매체의 영향,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양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1도 들지 않겠죠. 심지어 소중한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눈썹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죠. 자, 그럼 양심은 무엇인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의 바탕을 둔 의무감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소시오패스들은 한때 감정적으로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말과 행동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연기를 한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슬픈데 기쁜 척을 한다든지 마음은 굉장히 기쁜데 슬픈 척을 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그렇지 않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들에게 감정 연기는 외국어 공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특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정심을 유발할 때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책에서는 한 줄로 소시오패스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가사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음악을 느낄 수는 없는 상태다. 소시오패스는 양심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극 중독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이나 충동, 위험한 일을 추구하죠. 더 자극적인 자극에 중독되는 것이죠.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게임으로 간주합니다. 지루함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게임만큼 재밌는 자극은 없겠죠. 중독되기도 쉽고요. 여러분이 그 게임에 말려드는 순간 온갖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이 모두 연쇄살인마라든지 아동학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소시오패스들이 있죠. 소시오패스의 성향과 뛰어난 두뇌와 매력적인 언변이 합쳐지면 역사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징기스칸이나 히틀러를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 히틀러에게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일부의 소시오패스들은 절대적인 자기 집착으로 인해 건강염려증을 경험합니다. 히틀러도 암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학살하면서 정작 자신의 몸은 끔찍히 아끼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렇다면 평범한 소시오패스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크고 작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반복을 해야 하는 그런 예술가나 운동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대박, 한 방을 추구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사업가가 되겠고요. 아니면 평범한 회사원이겠지만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성공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는 기생충처럼 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 또는 친구에게 빌붙어서 미안한 마음 전혀 없이 기생충처럼 사는 것이죠. 저자는 무려 13가지 대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유용했던 것 3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1번, 누군가의 역할에 상반되게 행동할 때에는 의심해라. 교육자든 지도자든 또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역할에 맞지 않게 상반되게 행동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2번, 3세번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계속해서 규칙을 어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요. 그때마다 핑곗거리를 대겠죠. 저자는 3번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저지르지만 계속된다면 의도적인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손절하는 것이죠. 소시오패스를 어설프게 교육시키려고 하거나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 소시오패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시오패스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그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치료로 좋아지는 소수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약물 중독자로 삶을 마감합니다. 또는 감옥을 넘나들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극적인 현대 문화가 우리를 후천적인 소시오패스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끊임없이 자극과 쾌락, 경쟁과 성공을 부추기니까요. 소시오패스 발병률을 보면 미국이 대만보다 10배가 넘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양심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은가요? 자, 소시오패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방법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법과 관련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